안녕하세요. 주식마스터TV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8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런 나스닥 선물보다 훨씬 더 크게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1.88% 상승이 나왔고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장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올 줄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긴 장대 음봉 거기에다가 대리어 마이너스 2.42%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장 오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월말이었죠. 월말 효과, 월말이 되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 모양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2.4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2.69%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장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죠. 이 2900포인트, 이 2900포인트를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점과 저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2700대 중반이 이렇게 저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2700대 중반이라는 지점은 이런 지점이겠죠. 이런 지점까지 이제 저점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저점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그래프 차트, 그냥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미국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장은 2700대 중반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체질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일부 몇 종목을 빼놓고 대부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 시젠, 수젠텍,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이 정도 한 5종목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호재성 기사 그런 거에 뜨면 상승을 해줄까, 자체적으로는 그다지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저점을 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9시 3분쯤에 이렇게 저점을 7% 찍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어준다라는 겁니다. 내일도 역시 얘네들이 하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5일 이동 평균선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 시젠의 외국인 기관 수급에 따라서 나머지 진단키트 애들도 저점에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젠을 가지고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방향키로 잡고 이런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애들을 단타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얘네는 워낙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5일선까지 오지 않았죠. 이런 애들도 내일 5일 이동 평균선 터치를 하면 충분히 단타폭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2주 뒤에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 사이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죠. 오늘 2900선을 무너뜨리고 2840포인트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2800선을 무너뜨리고 2700선 중반 정도까지 올 때 어떤 종목을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애들은 이렇게 지수가 돌 때에도 그다지 크게 이렇게 반등을 못 해줍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넥스트나 덱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애들이 뭐 20일 이동 평균선을 뭐 한번 하회 이탈한다면 이런 애들을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덱스트가 뭐 시간의 가격에서 2.1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투자 공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보통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해제 뭐 이틀, 사흘 전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덱스트는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락 조정이 온다면 매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주인데요. 자,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은 게 이 게임빌입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애들은 기간이 이렇게 조금만 사줘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게임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빌 역시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얘네가 뭐 고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일이라도 게임빌이 뭐 5일 이동 평균선 뭐 17만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 온다면 뭐 충분히 이런 애들은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점 매수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비스 이런 애들 지금 21일 평균선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애들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무너뜨릴 때 12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는 프로비스 뭐 충분히 뭐 승산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종합 주가 지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들을 저점 매수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뭐 고점 돌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가 오버나이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종합 주가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애들을 저점 매수 차원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NFT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오늘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무너뜨린 다날, 이런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11선이 되겠죠. 11선 14,000원 부분이 살짝 무너지는 자리에서 충분히 단타 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다나리가 기간에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하지만 뭐 기간이 수급이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내일 뭐 단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만약에 1280포인트가 무너지고 1270포인트 중반에 왔을 때 다나리가 만약에 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덴트죠.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는 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 오늘 거의 한 7%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개인만 이렇게 매도를 해서 이렇게 6% 정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 와중에 이런 애들이 거의 한 6%, 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에서 이렇게 3%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덴트 이런 애들도 뭐 이런 5일 이동 평균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일 뭐 다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린다면 이런 애들은 이제 12선이 되겠죠. 이런 27,000원 자리.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을 거래할 때는 10% 20%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점 5일 이동 평균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급을 살펴보고 그날 종가 분할에서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돌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내일 다시 수급을 확인하고
내일 이런 양봉을 만들었을 때 오늘 매수했던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일 다시 이렇게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온다면 이 매매들은 다시 11선에서 단타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요.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12월 첫째 거래일 다들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